이 영상도 올라가고 선생님 내년에는 더 박 터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뭐 이러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다 1등급 받을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막 5, 6등급 나오고 학생이 제거 듣고도.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친구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책임도 있는 거야. 아니 갑자기 태세전. 그러면 윤성호 선생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영역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실 텐데요. 1타 자신 있나요?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미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미민의 강사본인 등파죠 여러분들. 자, 이제 수능이 약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이분 여러분들 가장 학생들이 또 많이 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또 강사님을 불러요 여러분들. 일단 수능 직전에 태성마임의 이미지 선생님에 이어서 자, 오늘도 대단한 1타 강사분과 함께 이 자리를 한번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형 1타 강사 수능 그날까지 사회문화는 윤성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늘씬하세요. 키가. 아이씨,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의 호흡이 좋다. 시작. 좋습니다. 이게 또. 자, 일단 우리 미미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사회문화 강의하고 있는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봐왔으니까 사회문화 한 과목만 진정한 책임감으로 얼마 전에 자기 정면에 사문원탑 윤성훈 메가스터디. 이 세기말 수능에 윤성훈 선생님의 해가 왔다 이런 이제 평들이 많은데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이 교과 밖에 활동을 거의 하질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전 잘 알죠. 거의 밖에를 안 나가는데 예. 이번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수험생들이 만들어준 썰 영상을 제외하고는 교과 외 콘텐츠를 즐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미누 콘텐츠 강사 본인 등판에 출격을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이제 팬심이 조금 작동을 했고 저에 대한? 네네네. 다른 데는 내가 몰라도 예. 네, 유키즈 아니면 미미누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섭외가 오면 간다 이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유튜브는 미미누, TV면 유키즈로 가겠다. 이 학창 시절에 윤성훈 선생님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그때 좀 성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어린 시절 친구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동일인이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대요. 굉장히 내성적인 애였어요. MBTI 실제로 I신가요? 실제로 I입니다. 어. 그가 I입니다. 그런데 고2 무렵부터는 예. 저를 아마 그 꼴통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급격히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꼴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고뭉치는 학원묵지까지는 아닌데 예.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옷 벗기 고스톱을 한다든가 팬티만 입고 꼴찌 안에는 뛰는 거죠. 뒤에서 이름만 부르지 말아줘. 뭐 이런. 또 뭐 좋아했던 과목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야말로 찐 문과 계열이라고 해야 되겠죠. 찐문과. 예. 국어나 뭐 사회 이런 거는 잘했던 것 같긴 해. 잘했던 것은 같다라는 사회 선생님이 예.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야 이거 맞냐 이러면서. 이게 말이 그러니까 문제를 아니면 뭐 사례를 시험 문제에 오류 시비가 걸렸을 때도 선생님이 저랑 토론을 하셨어요. 이거 맞는 거겠지 이러면서. 학창시절 내에서 네네네. 학창시절 때에 그럼 공부 이외에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도 딱히 없으셨어요? 취미요? 네, 고스톱 치는 거 말고 그건 이제 경계를 넘나들어야 제가 되니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케이스라서 예.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어떤 운동을 좀 축구를 오래 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좀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 어쨌든 학창 시절을 지금 몇 명이 좀 회고를 해봤는데 다사다난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늘 빈곤과 함께 지냈고 어린 집안이 시절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 형편을 내가 일으켜야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애가 어릴 때까지는 거의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 그냥 가난이 좀 창피해서 더 내성적인 게 드러났나? 이런 생각은 지금 와보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강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가 사회를 가르치는 강사까지 됐는지 요 어떤 그 좀 흐름이 궁금하거든요.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고 고시 준비한다고 이제 아, 사법고시. 네, 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저랑 잘 안 맞았어요. 그때 아버님 지인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강의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처음 주변인 분께서? 네네네. 오. 그런지 25 막 됐을 때일 20대 거예요. 중반에 네네네. 군대 다녀오셔서. 네. 아, 그때 좀 필요했던 그 강사분은 사회 파트였었을까요? 아니면 뭐 처음엔 국어를 보름을 했어요. 국어 영역 윤성은? 그리고 나서는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딱 왔어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내 재능이 지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그 말이 딱 맞네.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정말로요? 이거 너무 오만하게 나오나요? 이거? 너무 오만한 부분은 편집이 좀 되나요?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학원에 찾아갔죠. 모 대형 학원. 바로요? 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대형 학원. 종모 학원. 아니, 종모하면 이게 다. 난 칠판이라도 닦겠다. 내 여기서 일을 하게 해달라. 아니, 자발적으로? 네, 갔어요. 한 두어 번 정도는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가 와서 할 일이 없다. 네가 그렇죠. 뭐. 예, 무명에. 아무것도 지금 뭐. 근데 거기를 한 3번 찾아갔어요. 아, 삼고처럼. 네, 한 3번째 찾아가니까 예. 사회탐구 원로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조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과목이 국어였었잖아요. 아니 뭐 국어군 뭐군 간에 일단 들어가서 아, 상관은 없었어요? 네, 일단 들어가서 나한테 오. 맞는지는 찾아봐야 되니까 그냥 어떤 과목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게 근데 운명처럼 네, 그쵸. 지금까지 이어져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 사탐 선생님이셨죠.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아니었을 때잖아요. 6차 때니까. 당시에 이제 과목이 11개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회탐구가? 바로 쭉, 네. 11개로 쪼개지면서 그걸 다 쓸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 직전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찬스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문화라는 그 명칭으로 수능에 등재된 과목이 생겼을 때. 그렇죠. 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사회문화, 뭐 법과 사회, 정치, 근현대사 뭐 이런 과목들 있죠. 그쵸, 당시에. 그 과목들의 책을 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쓴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야, 사교육계에서. 네, 그쵸. 와. 사회문화 선택 과목의 탄생과 함께 제가 탄생하긴 했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선생님께서 바뀌고 나서는 몇 과목을 바로 투입이 되셨어요? 다 했어요. 그때는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네. 어디서 터질지 몰랐던 거 봐요. 그러니까 국어인지 사탐인지 뭔지 모르고 일단 학원으로 돌진을 한 다음에 그때 11과목을 다 해보겠다고 이제 책을 다 써놓은 거예요. 와. 닥치는 대로 강의 들어오면 이제 해보는 걸로. 인원이 들어오면 이제 나 나가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를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어떤? 과목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이제 당시엔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생각했겠죠. 자, 이렇게 시작된 윤성원 선생님의 인생, 이 사회탐구 강사로서의 인생이 쭉쭉 이어지면서 정말 사회탐구 전용 학원까지 또 차리게 되는 요 이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산에 있는 어느 대형 학원이었는데 대강의실을 제가 딱 내놔라. 내가 여기서 아니 근데 강의하겠다. 자꾸 문전박대 당해도 그냥 들어가서 일단 내놔 해줘. 그 일산 전역에 곽티슈를 제작해서 땡빛을 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 학교에다가 광고물도 막 뿌리고. 아 이제 마케팅도 그냥 혼자서 네, 사람이 혼자서. 없으니까. 네, 혼자서 해서 갔는데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 한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었는데 그러던 시기부터 이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알아주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교재비랑 수강료 정산 문제로 한번 다툼이 한번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게 늘상 갈등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뜻대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학원에서 저를 안 내쫓았으면 아 계속 했었을 텐데. 거기에 안주했을 건데 강사료를 훅 깎아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예. 놓더라고. 그래서 또 쫀심은 있어가지고 그 발로 나왔죠. 어디다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고 교습소를 하나 차렸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S1 학원. 네, S1 학원.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S1 학원. 네. 그럼요. 예, 저희 뭐 제가 설립한 학원입니다. 예. 당시에 또 설립을 하셨었고. 그쵸, 그쵸. 예. 그때는까지는 계속 다 했어요. 아 초반기에. 모든 과목을 다 하다가 네. 처음에 이제 한 서너 명 놓고 시작했는데 네. 이 교습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애들이 막 백수십 명으로 늘어난 거죠. 네, 1인 교습소로는 감당이 안 되네. 네, 감당도 안 되고 야. 그래서 이제 동료 사탐 선생님들을 뽑고 이제 모아서 지금은 다들 유명해진 선후배들이 있죠. 딱 이름 대면 알만한 사탐 선생님들이 과목도 이제 1타급들. 포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허접한 사람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허접한 사람들끼리. 시작은 미약했다. 네, 그렇죠. 그 무렵에 메가스터디에서 찾아왔어요. 그 학원이 이슈가 돼서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니네 뭐냐 이래가지고 니네 뭐냐요? 니넨 뭐냐 어. 이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강사 발굴을 해보겠다 해서 저희 학원에 와서 네. 저 인명들을 이제 쭉 들어가신 거죠. 선발해 갔죠. 네. 예, 일단 이거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한 과목만 가르치게 되신 계기가? 처음에 메가스터디 온라인 입성할 때는 그때 법정도 하셨던 걸로 법정, 기억하는데. 법과 정치였죠. 맞아요. 지금은 네. 정치와 법인데. 정치와 법이다 또 바뀌어요. 또 나눠지죠. 여러 과목을 하면 불량품을 만들어낼 것만 같았어요. 여러 과목들을 멀티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뭐 낮게 평가할 생각은 그럼요. 전혀 없고요. 예, 그럼요. 그런 제 능력으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 정도 퀄리티의 교재와 강의를 내놓기는 안 좀 힘들 것 어렵겠다. 같고.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판단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회사에서도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전 네.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던 거 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이겠다고? 하던 걸 자꾸 줄여가냐. 네. 이러다가 뭐 3단원만 할래요. 뭐 이런 아니, 문화만 가르칠래요. 도표만 할래요? 뭐라든가 반대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 과목 하나에서만큼은 네. 제일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보자. 선택자가 많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 과목에. 계속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의 비애 속에서 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강의나 교재 이름도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 교재가. 이 윤성호 선생님 하면 개념 교재의 어떤 표지도 화제지만 이름이 특히나 불후의 명강. 뭐 직접 좀 지으신 걸까요? 다시 없을 뭔가 이 썩지 않을 어떤 명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불후의 명강이라 이름 질 때는 자신감에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야 이거보다 좋은 강의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내놨던 거예요.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겸손해졌어요. 예. 불후의 명강은 많은 분들이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 따라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제 교재가 먼저예요. 아, 불후의 명곡보다 먼저예요? 야. 제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게 너무 드러난다 나이가. 자꾸 올드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제 교재도 신선한 게 있어요. 불후의 명강을 버릴 수가 없었어. 이거보다 어떻게 명작으로 그죠? 근데 이 개념 강자지만 이 사회문화 특이 도표 통계를 마스터 안 하면 1등급 만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딱 그 목차별로 정리를 해서 이 스킬만 알면은 어떤 낯선 도표 통계 문제가 나와도 독파할 수 있다. M 스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예. M스킬을 제 시그니처 강좌로 많이 알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문화 수능 문제를 내면서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거나 하려고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그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벗어나면 네. 출제자들이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나 찐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해하기 쉽게 문장의 형태로 한번 경험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네.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준 거죠. 맞아요. 무시할 그런 수 강의. 없는 사회문화를 이제 한 과목으로 담당하신 지 꽤 되셨는데 윤성훈의 해가 찾아왔다. 사탐론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겨버리면서 사회문화 선택자 수가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댑니다. 이 어떤 물결 예상하셨습니까? 사탐런의 최대 수혜자. 뭐 이런 나도 표정 관리 해야죠. 지금 이쯤 되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상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바람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다른 과목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과목의 양이 적고 빠른 속도로 어쨌든 중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제가 봐도. 2등급까지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적인 면에서나 그런 부담이 예. 확실히 적은 건 사실이고 사문이 특히 그렇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서 학원 관계자분들도 좀 대우가 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뭐 수강평을 보고 좀 흐뭇하다든가 많이 왔네? 뭐 이런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많이 이게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근데 이미 수년 전서부터 현장은 늘 그쵸? 그러니까 이미 마감은 됐는데 좀 대기열이 좀 길어지는. 대기 막 1000번대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와. 현강을 많이 깔면 좋은데 네. 많이는 안 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찔린다 이거. 제가 그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그 전날 하루는 통째로 뭘 해야 돼요. 그 대기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럼 인강으로 가야죠. 대기 번호가 적당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서 이게 너무 길면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제 화면으로 만나요. 이 영상도 올라가고 선생님 내년에는 더 박 터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뭐 이러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다 1등급 받을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막 5, 6등급 나오고 학생이 제거 듣고도.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친구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책임도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모든 책임을 아니, 다 갑자기 태세서- 떠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입시가 생물과도 같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국면 전환이 2년 뒤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1학년들 현 고1 이하 친구들이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이 과목을 수능해 보겠다는 이 판단 이루어졌고 이 변화의 국면을 어떻게 좀 기다리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하는 거는 우리 소속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거죠. 네. 이게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캐스트에서 할 정도 수준이면 여기 이거 뭐하러 왜 와?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또 적당히 줄타기를 잘 합니다, 사장님. 네.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시작함과 동시에 제 강사 인생이 시작됐다면 사회문화가 수능에서 이제 끝나는 해가 내 강사로서는 은퇴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와, 이거는 운명이구나. 오래 해먹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다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이런 인생을 한 번 정도는 더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또 아닐 텐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항상 이러니까 그래서 종로구 어디고 네. 헌책방이나 라면 가게 같은 거 할 만한 데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우리 제자님들 윤사탕들한테 예.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강사 은퇴하면은 헌책방에서 책 소개도 하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고 라면도 끓여줄게. 이러면서 뭐 이렇게 유튜버로서의 길을 걷는다던가. 미미미는 참 내가 찾아올 뻔해서 사실은 와서 내가 상담 주려고 협조 좀 해주시라. 사실 작년 말부터 회사 우리 관계자분들과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가 사라지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이건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 의지 문제였다는 사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복에 겨웠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솔직하게. 가장 또 핫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인생이 거의 만성 대기였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핫해졌는데 조율이 되셨나요? 거부할 수 없는 동기부여가 있으셔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용할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어요.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성호 선생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영역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실 텐데요. 1타 자신 있나요?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장엄하다 이거. 너무 장엄하다 이거. 이거 진짜 편집 좀 예쁘게 해주셔야 돼. 이거 그대로 나가면은 너무 오만하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진지하게 하나 나가죠. 버전 2도 하나 따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있어요. 자신 있는데 뭐가 자신 있냐면 그 학원가에서 진리입니다, 진리. 정말 좋은 콘텐츠로 좋은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안 뭉겨요, 이 동네가. 좋은 교재 만들어내고 네. 50분짜리 인강 그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애쓴 흔적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 학생들이 압니다. 그걸. 그렇죠. 학생 바보가 아니에요. 일단 내놓은 콘텐츠를 쓱 보니까 장난 아니야. 그러면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없다. 두 번째는 통합사회라는 새로운 수능 변화가 있잖아요. 큰 그렇죠. 변화가. 이럴 때는 네. 입증된 안정감 있는 강사를 더 많이 찾게 될 거라고 봐요. 제 예상은. 늘상 또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중 하나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된 상황에서 이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네. 여건상으로도 저한테도 유리하긴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고 저희가 첫 발언으로 영상 다 필요 없구나.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둘 다 내보내 주세요. 그럼요. 네네. 네. 네. 둘 다 뭐 다 서로 다른 말은 아니니까. 그럼요. 네, 같은 말을 뉘앙스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윤성호 선생님의 줄타기 컨텐츠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어느덧 1부 마지막 강의를 해오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오셨고, 정말 이런 제자는 정말 꼭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학생이 좀 머릿속에 좀 있으실까요? 제 강의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화면에 PT, 맞아요. 나중에 네, 또. 음성 효과, 뭐 영상 많으세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하면서 해요. 근데 거기에 영감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제 불후의 명강 책에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 시각장애인 친구였는데 와서 수업을 듣는 내내 현장에. 네, 귀를 이제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육성을 통해서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네. 친구한테 뭔가 전달을 뭘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에서 이 음성 효과를 제가 생각하고 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친구였고. 강의 스타일 발전에 있어서도. 네네, 그렇기도 했고. 재미난 친구가 하나 있었죠. 재미난 친구요. 네네. 네. 저랑 그 개그맨 모 분이랑 박성광 님이요. 네,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어떤 표정이 있나 봐요. 제가 봐도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 놓으니까 예. 난가했었어요, 잠깐은. 네. 근데 어떤 친구가 네. 책책 보고 와서 버거를 먹고 있는데 제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제 교재를 들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선생님 하면서 이제 갔는데. 갔죠. 갔는데 근데 거기다 책에다 사인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또 이 친구가 또 올려놨어요 어디다가.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1부 이렇게 해서 두 제자분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2부부터는요, 선생님 커뮤니티 모임 등판에서 조금 더 민감한 어떤 짤들, 이미지들 민감하게 있나요? 아니 저는 워낙 이슈가 없는 사람이어서 아하, 난 이슈가 없다. 이게 또 롱런의 비결이에요. 이 오래오래 해먹으려면 좋습니다. 2부 윤성원 선생님과 함께 강사 본인 등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아까 얘기 나왔었던 윤성원 도플갱어 나왔어요. 이제 이 사진은 진짜 비슷하다. 이거 저희가 가장 비슷한 사진을 좀 꼽았는데 끼신 안경 테마저도 그러네요. 얼굴형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나요? 아니요 만나뵙진 못했어요. 이거는 뭐 내년 만우절이든 이거 메가스 추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가로 오시고 한번 개콘을 나가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수업 때도 또 얘기를 한 게 영상 하나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였죠. 실제로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그 개그맨 그분과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어요. 쉑쉑버거를 갔나봐. 내가 거기 앉아있더래. 현장이었죠, 이 현장이. 내 책에다 왜 남의 사인을 받냐고. 얘도 웃겨. 실제로 근데 그거를 인스타 DM으로 나도 보냈어. 썰이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이제 현장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잠깐 뭐 졸릴 때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또 그런 맛깔난 썰들로 유명하시잖아요. 요거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애들 좀 지루할 때쯤이었겠죠. 몇 개 좀 장전돼 있으니까. 뭐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를 풀고 난 직후? 이 과목 아닌가 봐 할 때? 작전이 있군요. 그쵸. 저희 근데 그 도플갱어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험한데 이거 뭐지? 볼까요? 네. 뽑은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귀여운 거 워낙 좋아하는데 그 말의 그 뉘앙스를 잘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귀엽다. 쌤 귀여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귀여워요가 당황하시는 거죠. 네네. 뽀로로. 이런 걸 떠올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뽀성훈까지 지금 갔어요. 뽀성훈까지. 다음 짤 갈까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도 자꾸 나이 하시는 좀 싫어하시지만 근데 이제 다양한 의견도 있는데 50살로 만들어버린 학생도 있고요. 아직 50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법무팀에서 좀 고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조치를 좀 취해줍시다. 40초까지 지금 내려갔다가요. 네네네. 윤성원 쌤 우리 아버지랑 같은 연배인 거 듣고 놀랐다. 진짜 동안이시네.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나 봐요. 저한테 그냥 막 반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 서너 살 어린 서너 살 정도? 강사인데 네. 저한테 뭐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막내 삼촌 뭐 이런 정도까지 갔다면? 학생들 어머님이 저보다 동생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제. 네. 참고종이 평균 나이가 사실은 네, 좀 많긴 해요. 많죠.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이군요. 그 남은 사람들이 오래 한 사람들만 남게 된 것 같아. 선생님도 어떤 마음으로 버티신 거죠? 그냥 뭐 그거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을 제가 다 차단해놨죠. 차단을 하셨어요? 네, 이거 할 거면 다른 거는 아예 다 잘라놔야 된다. 이렇게. 와. 다음 주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성원 선생님의 중2병 증상을 SNS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퇴근 완료한 주차장 but 네. 오늘 나온 임창정 신곡을 듣고 못 일어남. 너무 좋은 감정, 소름, 눈물 핑돔. 이렇게 이제 미음자로 끝내는 거. 제자님들 인스타 구경하며 하트뿅 날리면서 웃는 얼굴로 잠들어야지. 물결 웃음. 매우 부끄럽네요. 사진도 셀카로 추측은 되나? 예, 요런 좀 그 증상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셀카 찍고 할 나이죠. 뭐라고요? 요 나이 때쯤에 요런 감성이 옵니다. 좀 있어봐요. 금방 와요. 그때 찍는 거는 좋은데요, 선생님. 업로드까지. 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개인 소장을 안 하고. 이거 좀 진단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지금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거죠, 선생님.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다. 아니, 안 나온 것 같으면은 올릴 생각을 집에 퇴근해서 막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면 조금 어려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저희가 이미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썰이 또 재미없으면 갑분싸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윤성원 쌤 썰은 윤성원 지은님 웃기네. 윤성원 잡담 재밌는데. 윤성원 졸라 재밌네. 폐지시 없는 할아버지 썰 개웃기노. 야, 선생님의 썰 영상만 뭐 메가스터디도 신나가지고 쇼츠든 뭐 롱폼이든 이렇게 캡처를 해 주셨습니다. 썰을 이렇게 맛깔나게 푸는 비결 혹은 이렇게 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라든가 좀 이런 게 있으세요? 보면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게
짧게 되질 않아. 길어요. 네, 뭐 10초짜리, 15초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개념 설명을 하느라고 거기다 붙여주려고. 그 재밌는 썰을 사례를 네. 그 개념을 또 설명하기 위한. 사실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사회문화 개념 완성을 하면 네. 사실 뭐 3주 완성도 가능. 지위불일치 아시죠, 여러분들? 지위불일치를 설명하려고 리어커 할아버님 얘기. 아, 폐지 줍는 썰이 거기서 나오고. 그쵸. 딱 떨어져야 돼요. 맞아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너무 웃겨. 이래야 그 사례가 되는 거라서. 그래야 불후의 명강이 되는. 네네. 막 지금 막 생각난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해요. 준비는 열심히 하고. 아, 썰프 요 빌드업을. 타이밍에 네. 물 한 잔 마시고 캑캑거린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네. 와, 이 설계가 다 돼 있네. 네, 돼 있죠. 타율이 100, 그냥 100%라고 봐야 돼요. 게다가 이제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걸러지고. N수생들 또 듣겠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올해 왜 안 하시나요? 이러면서 항의하는 친구 있어요. 아, 선생님, 그 학생 그냥 허수 아니에요? 야, 왜 지금까지 윤성 선생님께서 이 아성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점점 네.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다음. 이거는 좀 저희가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색을 드러난 게 아니야 하면서 나름의 추측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선생님께서도 이런 일각의 반응들을 아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에 대한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여쭙고자 합니다. 예. 기능론 설명할 때는 기능론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제가. 아, 기능론자 된 것 마냥. 말투부터 예. 벌써 뭔가 기득권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갈등론의 입장에서 그렇죠. 또 이제 막 내가 마치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온 양, 생산수단의 공유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분량 차이를 막 비교해요, 막. 요건 6분 했는데 이건 8분 했어. 이 자파야. 뭐 이런 식이야. 아니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좀 서름이 있으셨네요. 기출분석 특강 때는 기능론을 1분 더 해야지. 이 정도까지 나도 노력을 해요. 저는 저만큼 이거를 네. 적당히 잘 이렇게 진짜 드물다고 봅니다. 진짜. 어느 한쪽으로 안 치우치려고. 뭐 의상 색깔은 뭐 전혀. 예? 뭐. 아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뭘 입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조그맣게 빨리 아니, 클로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있어. 놀랍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제가 아이, 위험하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게. 위험한 방송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거 그 영상으로 해서 색깔 좀 어떻게 좀.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계 아이돌. 아까 뭐 귀엽다.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요즘 윤성훈 인강을 보는데 너무 좋아요. 재밌고. 네. 좀 그렇다. 약 주고 병 주고. 재밌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매력 있고. 이게 누구니 이거? 이게 칭찬이니 뭐니 이게? 이런 또 학생들 좀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제가 생각을 최근에 좀 다르게 고쳐먹게 된. 예. 저랑 제자님들하고 입시라고 하는 이 쓸모에 대해서만 나는 이 쓸모 이외의 영역에서 제가 뭐 얼굴을 비추거나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게 예. 오히려 방해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는 어두컴컴한데 혼자 앉아서 1년 내내 저랑 같이 마주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강의 들으면서 혼자 웃다가 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럼요. 네. 저 친구한테는 제가 각별할 수 있겠구나.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 아이달람 사진 찍어주시고. 네. 사인도 해주시고. 사인해주고. 내 영상으로 화이팅해서 누구 화이팅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서 보내주고. 틈날 때마다 네, 뭐 다 해줘요. 네, 그런 거 많이 원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말미에 다가온 분위기예요. 다음 또 마지막 요거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노래 잘 부른다. 그리고 저도 수능 응원곡을 저도 이제 매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분 인강 선생님 계셨다니 해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일단 뭐 들어볼게요. 와 올해 뒤에 세션 분들이 네 상당한 분들이 있으더라고요. 아니 이거 퀄리티가 네. 야 음원을 그러면 내신 건 올해가 처음이세요? 네, 제가 곡을 쓴 거는 처음이죠. 작사하시고 작사하고 곡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프로젝트를 또 제대로 음원도 내주시고 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까 이어져온 얘기랑 같은 맥락인데 예. 한 3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기운내라고 나와서 제가 재롱을 좀 떨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잠깐 웃으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원래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이게 아니고? 첫 해 갔을 때는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능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원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는. 윤성 선생님과 함께 강사본 이능판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약 2달 정도 수능이 남은 시점에 영상이 지금 업로드가 됩니다. 2016
대입을 앞두고 있는 친구분들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또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좀 너무 진지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시 치르는 제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고 제가 편지도 항상 써드리고 하는데 입시 치르느라고 일단 인간성과 건강을 잊지 마라.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인간다움 같은 거를 너무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물론 좀 본인 조금 이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마저 좀 업신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명문대 가서 좋은 기회를 갖는 거 좋지만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결기에 차가지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막 찍은 것도 다 맞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야지 뭐 하나라도 더 맞는 거지. 그렇게까지 절망을 앞에다 두고 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또 한 만큼 나올 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더 맞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사 본인 등판 윤성원 선생님 편이었습니다. 또 제 채널에 이렇게 흔쾌히 나오시는 걸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달드리고, 그리고 또 윤성원 선생님의 현재 또 수강하시고 있는 분들 너무 반가워할 것 같고 예상치 못했지만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또 다른 강사분들 보고 싶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윤성원 선생님과 강사 본인 등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원 선생님의 강사 본인 등판 MC를 맡은 미민호 윤성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